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먼저다 경제입니다. 우리 8강이죠. 그래서 지금 탐구 태도와 연구윤리 수능 실전 문제를 제가 저번 주에 풀었어야 되는데 제 그 친구가 막차를 타야 돼서 급하게 이제 수능 연습 문제까지만 풀고 실전 문제는 풀지 않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문제가 지금 6개가 있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번처럼 우리 7강이 14분 정도 나왔더라고. 내 목표는 8문제니까 한 25분 안에 끝내는 거 한번 제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A에 부합하는 진술에서 A를 찾으셔야 되는데 A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를 볼 거냐면은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대. 연구자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어 연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봐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나 선입견이 개입돼서 연구를 망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관적 가치나 선입견을 빼야겠죠. 그럼 그건 무슨 태도야? 객관적 태도죠. 우리 A가 객관적 태도가 됩니다. A가 객관적 태도.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글씨가 엉망이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객관적 태도에 부합하는 진술 1번부터 보시면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건 개방적 태도죠. 1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연구자는 제3자의 입장, 자, 제3자의 입장 밑줄 치고 내가 저번 주에 이걸 얘기를 안 했던데 우리 입장이 제3자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입장이 나오냐면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무슨 입장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제3자의 입장이다 하면은 얘는 객관적 태도예요. 근데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까지만 썼네? 왜 입까지만 썼지? 입장. 입장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상대주의적 태도란 말이야. 요거를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객관적 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해당 사회의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된다. 요거 상대주의적 태도죠. 4번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원인이나 결과를 능동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거 상대주의적 태도고요. 연구자는 어떤 주장이더라도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서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개방적 태도죠. 그래서 2번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 2번 보시면은 지금 가랑 나의 탐구 태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은 자, 우리 첫 번째 줄 마지막부터 읽어볼게. 기존의 주장이 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함을 인정해야 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은 항상 반증 사례를 통해 처음에 제시됐던 이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는 개방적 태도죠. 음. 내가 여기 저번 주에 나는 이제 원래 대치 러셀을 나가는데 분당 러셀에 대타를 한번 띄워주고 왔어. 근데 애들이 제시문이 되게 길잖아. 그러면은 어디가 중요한 건지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 응? 지금 내가 지금 가를 다 안 읽고 첫 번째 줄 마지막부터 읽고 세 번째 줄 마지막부터 읽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가가 개방적 태도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핀트를 잘못 잡으셔가지고 이상한 데에 꽂혀가지고 어떤 태도인지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안 읽고 내가 읽는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읽었구나.' 요런 거를 좀 따라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귀찮아서 다 안 읽는 게 아니라 안중에서 다 안 읽는 거거든. 딱 여기만 보고 이게 무슨 태도인지를 찾을 줄 아셔야 돼. 자, 나를 볼게요. 얘도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은 서로 다른 사회 또는 발생한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동일한 현상이라도 다른 사회나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얘는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상대주의적 태도.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는 특정 주장이나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함. 요거 개방적 태도죠.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니은. 가는 연구자가 사회문화 현상에 지닌 복잡성을 인정하고 밑줄 쳐봐. 그 이면에 담긴 이해, 이면에 담긴 의미를 이해. 요건 상대주의적 태도죠. 우리 상대주의적 태도는 가가 아니라 나였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볼게요. 나는 연구자가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밑줄 쳐보세요. 제3자의 관점. 우리 제3자의 관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 태도가 되겠는데 나는 상대주의적 태도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을. 나는 연구자가 사회문화 현상에 발생한 맥락 동그라미 맥락. 응. 맥락을 고려해 연구해야 되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가 맞네요. 답은 기억 리을 하시면은 몇 번이니? 2번이죠. 2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저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수능에는 1번이나 2번처럼 쉽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3번이나 4번처럼 나올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잘 가시면서 표시해야 될 거에 다 표시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충 읽고 대충 푸시면 안 돼요. 이 단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절대로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사회조사 유형이나 아니면은 자료 수집 방법에 약간 한 선지 정도로 등장할 텐데 그게 이제 3번이나 4번 유형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3번 볼게. 갑은 자신이 참여하는 인구학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저출생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갑은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출산 의사와 근로 의사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대요. 일단 가설에 동그라미 치시고 양적 연구죠. 가설이니까 이런 거를 다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모집단이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다가 밑줄 치시고 얘가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 의사 밑줄, 근로 의사 밑줄. 출산 의사가 독립 변수, 그다음에 근로 의사가 종속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의사가 낮으면은 근로 의사가 낮을 거라는 거야, 높을 거라는 거야? 음. 출산 의사가 낮으면은 근로 의사가 높을 것이다가 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다 공략을 했으니까 자 우리 정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의 관계가 있거든. 근데 이제 요게 파란색이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자, A가 높으면은 B가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야? 높을 것이다죠. 근데 A가 낮으면은 B가 낮을 것이다도 정의 관계예요. 정의 관계는 얘는 비례 관계야. 어, 요거를 이제 놓치는 분들이 많아. 요거. 부의 관계는 A가 높을 것이면 B가 낮을 것이다. 그다음에 A가 낮으면은 B가 높을 것이다. 요거 두 개가 다 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 관계야. 음. 정의 관계, 부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아무튼 가설을 설정한 후, 자,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40세 여성 500명 밑줄. 얘가 지금 표본이죠, 표본. 근데 일단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표본에 문제가 두 개가 있어. 상민아, 찾아봐봐. 자, 첫 번째 문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거와 맞아요. 나이. 얘 지금 표본을 도시 지역에서만 뽑았지. 응? 그럼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도시에만 살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가임기 여성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나와 있었어? 15에서 40. 15에서 49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표본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만 뽑았어? 15에서 40. 맞아요. 그래서 지금 15세에서 18세 여성과 가임기 여성과 그다음에 41세냐? 41세부터 몇 세야? 19세. 49세 여성이 표본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 내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는데 표본이 대표성이 없으면은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표본이 대표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럼 표본이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야? 일반화. 일반화를 못해요. 그래서 표본이 문제가 있더라도 대표성이 없더라도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별할 수 있지만 그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일반화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표본까지 잘 찾았고요. 그 다음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냈대요. 일단 설문지 밑줄 치셔야 되고 양적 연구 중에서도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편을 보내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회수된 자료 중 연령, 거주 지역, 출산 여부 등의 밑줄 쳐보세요.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45부. 일단 여기다 밑줄 쳐볼까? 자, 우리가 연구 윤리에서 연구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분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분석하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또 이거 배웠어. 질문지법의 단점이 뭐야? 단점 내가 몇 개 안 했거든? 두 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려워요. 질문지법의 단점. 글을 못 읽고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문맹자에게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무성의한 응답이 있어. 그래서 너네 급식 만족도 조사나 교원 평가하면은 그냥 막 한 줄로 찍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무성의한 응답이 어?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돼, 방해가 돼? 아니, 방해가 되지. 그러면은 그런 무성의한 응답은 빼는 게 좋아, 안 빼는 게 좋아? 빼는 거죠. 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답변이 무성의해 보인다 하면은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윤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탐구 태도나 연구 윤리에서 우리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실험법에서 우리 실험법은 그 연구 윤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엄격한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민을 대상으로 인체 신비 실험을 하고 있었어. 어? 근데 우리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근데 이제 상민이가 인체 신비 실험을 하다가 고통을 막 호소해서 나 연구 그만둘래요. 이랬단 말이야. 어? 그만둘래요. 그러면은 중간까지 상민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는 폐기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중간에 연구를 중단했을 때 그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자료 수집 도중 이탈자의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돈을 주면서 내가 이런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연구를 좀 해달라. 이래도 돼, 안 돼? 네.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근데 소정의 교통비나 아니면은 뭐 적당한 최저시급이나 그 이상에 준하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면은 개꿀 알바를 많이 찾을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저도 조교를 써요. 우리 유튜브 관리하는 조교를 쓰는데 개꿀 알바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인덱스를 달아야 되거든. 어? 내가 이거 유튜브 관리하는데 한 건에 얼마 줄 것 같아? 내가 얘기했었나? 했는데 기억이 한 건에 얼마 줄 것 같아? 안 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응? 한 건에 7,000원에 줍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고 인덱스를 달면은 한 건에 7,000원을 줘요. 개꿀 알바지. 왜냐면 이게 작업이 1시간이 안 걸리거든. 사실 저번 7강 같은 경우는 14분짜리 영상이잖아. 그럼 그지? 물론 긴 것도 있죠. 뭐 길어봤자 40분, 50분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개꿀이지만 좀 돈을 많이 주는 알바가 너네가 나중에 이제 눈독 들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신약 개발 알바?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임상 실험을 한다. 이런 걸 돈 되게 많이 주거든? 어? 그런 거 이제 개꿀 알바죠. 근데 그런 거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위험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런 건 돼요. 그 다음에 뭐 거리가 멀다. 교통비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정의 임금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닙니다. 요거 아셔야 돼.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자료 수집 도중 이탈자의 자료 폐기하는 건 응. 질적 연구도 질적 해당되나요? 연구도 해당하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해당해요. 특히 이제 면접법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많아. 어? 면접법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다가 연구 대상자가 좀 불쾌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응답하기 싫어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지. 가설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35부 밑줄. 요거를 제외한 370불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의적으로 선별한 거지. 그지? 그럼 이건 연구윤리 위반이에요. 그래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45부와 미회수된 50부를 제외하는 거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지만 가설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35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돼서 자의적으로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연구윤리 위반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답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답이 계속 2번이네. 1번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3번은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고요. 연구 결과를 지금 연구 결과 활용 볼게요. 갑은 해당 연구 결과를 인구학회에서 발표한 후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지금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응,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인구학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인구학회에서 발표했잖아. 5번 연구에 대한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거가 없으면은 일단 거르셔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문제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 게, 연구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그냥 있으면은 참 깔끔하게 답이 걸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음이고 2번은 확실히 정답이에요. 응? 35부를 45부죠? 35부죠? 요거를 제외했으니까. 아무튼 답은 2번이고요. 별로 깔끔한 문제는 아닙니다. 4번.
이제 요런 게 이제 나올 텐데, 자, 갑은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자, 그럼 일단 가설을 세웠으니까 양적 연구고, 임금 수준이 독립 변수가 되겠네요. 지금 기역이 독립 변수고, 니은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디귿은 가설을 세웠다. 그냥 밑줄이 쳐져 있는데, 뭐, 같이 개입이냐 중립이냐고 물어보겠죠?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 자, 밑줄 쳐보세요. 땡땡 지역의 미혼 성인 직장인 남녀 200명. 이게 지금 표본인데, 표본이 그럼 대표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없어. 모집단이 없는데, 표본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특정 지역에서만 뽑으면 문제야. 특정 지역에서 뽑으면 문제고, 그래서 일단 표본 대표성이 없다. 그다음에 갑은 임의로 조사 대상을 100명씩 A, B 그룹으로 구분한 후 동일한 설문 내용, 자, 설문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질문지법이죠. A 그룹에는 종이에 인쇄 우편으로 발송하는 회사였고, B 그룹에는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했대요. 그다음에 수집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고, 분석 결과 가설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밑줄 쳐보세요. 일부 연구 대상자의 응답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서, 요거 완전 문제죠. 다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후 낮은 임금 수준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여 발표를 했네요. 기억은 종속 독립변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선지에다가 좀 별표를 치시고, 그다음에 니은 선지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을 쓴 거야? 질문지법.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답으로, 아니, 오답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실험 집단이나 아니면은 통제 집단이라는 단어 있잖아. 요 단어는 실험법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실험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실험법이 아니면은 그냥 틀린 거고, 지금 얘는 질문지 보니까 그냥 틀린 거고, 만약에 실험법이라면은 실제로 독립변수를 처치한 집단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시면 돼. 다시, 이거 정말 나름의 꿀팁이에요. 응.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 단어는 실험법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알고 있었어? 어,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배웠어? 재수했어요. 대성공원에서 이런 거 가르쳤어? 가르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편집해 주세요. 우리 조교님. 이런 거 모르는데? 그냥 혼자 문제 풀면서 터득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 어떡하니? 편집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될 수밖에 없고 답은 5번입니다. 디귿 보시면은 비읍 단계에서는, 지금 비읍은 뭐냐면은 자료 분석 단계죠.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이 필수적인데, 가설 설정 단계는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디귿은 답이고요. 리을, 연구자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죠. 아까 저 밑줄 치러 간 부분, 연구 대상자의 응답 자료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리을이 답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에서 인강을 찍더라고. 아, 봤어. 두 명 있던데. 인정. 밖에 없어? 인정. 편집해 주세요. 5번. 자, 5번 볼게요.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인 갑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학회지에 선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5번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만 볼게요. 연구에 응했던 20대에서 30대 응답 자료는 그대로 두고,
60대 응답 자료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갑은 지금 여기가 문제인 거고요. 을은 맨 마지막 줄에 볼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수집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여 선거에 이용하도록 했대요. 여기 지금 문제야. 기억부터 보시면은 갑은 자료를 선별했죠. 60대 자료 중 일부를 삭제했으니까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갑은 을과 달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단계에서 주관적 가치를 개입했죠. 그래서 지금 삭제를 한 거지.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을은 연구 결과를 연구 목적 이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 활용한 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건 정말 쉽지. 이런 거 틀리시면은 재수해야 돼요.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 요거는 갑이죠. 그래서 리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6번 아니면은 3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6번 한번 볼게요. 갑은 땡땡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요청으로 대학생 밑줄, 대학생의 모집단입니다. 대학생들의 카페인 음료 섭취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대요. 카페인 음료 섭취 밑줄, 얘가 독립 변수고요. 학업 성취도 밑줄, 얘가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갑은 카페인 음료 섭취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그래서 일단 양적 연구가 되겠고, 설문조사에 응한 땡땡 대학교 학생 500명 밑줄 치세요. 얘가 지금 표본이죠. 근데 지금 모집단이 뭐야? 대학생. 대학생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표본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이거 땡땡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의 요청으로 연구한 거니까 땡땡 대학교 학생만 수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모집단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땡땡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가 자기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면은 모집단이 땡땡 대학교 학생들의 카페인 음료 섭취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나왔을 거야. 지금 모집단이 정확히 그냥 대학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모집단은 그냥 대학생인 거야. 어? 그냥 대학생을 대상으로 땡땡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일부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20명의 자료를 제외하는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 그랬고 질문지법이죠. 480부를 분석했대요. 분석 결과 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집중력 부족, 수면 시간 부족이 나타나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낮았음을 확인했는데 이거를 연구소에 제출했더니 조사에 응한 대학생들이 작성한 뭐야? 학번과 이름 중 이름은 삭제하고 학번만 제공했대. 응. 문제예요. 왜냐면은 연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돼버리거든. 지금 여기 지금 학업 성취도를 연구했으면은 성적을 공개했을 거 아니야. 그럼 학번을 알면은 우리 뭐 학교 교직원이나 조교 같은 경우는 성적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내 학번 뭔지 알아? 모르겠지. 내 학번이 요거야. 밝혀도 되나요? 뭐 어때?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 2021, 그러네. 022, 02.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학번 진짜 예쁘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황금 학번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는 거다. 이렇게 구라를 좀 쳤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학번을 제공한 것 자체가 연구윤리의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구에 네모네모 신문사가 관심을 보이자 원고료를 받을 수 있고 연구 성과를 가시화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밑줄 치세요.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였다.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기억부터 보시면은 학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지는 않았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네, 디귿.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신문사에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있고 리을. 연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출 플러스는 내가 원래 링크를 달아주는데 내가 2023년도사 해설을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안 올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 플러스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1번부터 보시면은, 자, 갑은 온라인 수업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했대. 그러면은 일단 밑줄 쳐보세요.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지금 모집단이 교사와 학생인데 얘를 수도권 소재 3개 초등학교에서만 뽑았잖아. 완전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수도권 소재에서만 뽑았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만 뽑았다는 것도 문제죠. 응. 그래서 표본 대표성은 없고요. 갑은 수업 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여 수업 정보를 관찰하였다. 지금 연구 대상자가 누구야? 교사와 학생. 응. 연구 대상자는 교사와 학생이에요. 우리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학생의 동의도 얻어야 되지. 그지? 근데 교사의 동의를 얻었대.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여기 아까 내가 보드마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한 게 다 찍혀버렸네. 보장하지 않았어요. 응. 이거 이제 잘 못 찾더라고, 애들이. 그다음에 을 볼게요. 을은 고등학생의 학생 자치활동 참여 경험과 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주제로 했대. 그럼 고등학생의 모집단인데 밑줄 쳐봐. 땡땡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녀 학생 300명. 얘가 표본이죠. 그럼 대표성이 없죠. 땡땡 고등학교에서만 수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후 을은 연구 대상자의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력장에 제공하였다. 여기 밑줄 치세요.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를 유사 연구에 착수한 동력자에게 제공하였다.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네요. 실명이 포함된 응답 자료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을은 일단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게. 갑은 수집된 자료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은 없고요. 2번, 을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게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건 같은 표현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갑은 을과 달리 연구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을이죠. 그 다음에 4번, 을은 갑과 달리 지금 을도 지금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남녀 학생인데 이 고등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았죠. 자발적 참여 보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글씨 너무 못 쓴다. 보드마카 문제야, 보드마카가. 이게, 모나미 보드마카라서 그래. 뭐! 아주 이거 좀 크고 굵게 만들어주세요, 모나미. 어? 나 진짜 너무 불만이야. 응. 이거 만들 수 있으면서 안 만드는 거잖아. 5번. 그래서 4번은 둘 답니다. 5번. 갑과 을은 모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 요거는 찍어 놓긴 했는데, 그냥 한 김에 2번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에 참여에 동의했대요. 그러면 자발적 참여 보장한 거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조사에 앞서 자, 기억 봐봐.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각 조사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거죠. 갑은 실제로 조사 진행 중 응답 중단을 요청한 노인들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자, 니은 봐봐. 해당 답변자를 폐기하였다. 이거 봐봐. 요거지 요거.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야. 아니에요. 응? 그다음에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 요구에서 할 말이 좀 많은데 봐봐. 우리가 연구 윤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
연구의 목적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과정을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공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야. 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켜야 당연히 지켜야지. 근데 봐봐. 내가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을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리 얘기를 해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대표적인 게, 이제 너네 학교에서 참관 수업 해봤지, 참관 수업. 응. 그 참여관찰법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뒤에서 너네를 실제로 수업에 참여해서 관찰하는 거잖아. 내 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지. 어? 근데 봐봐. 진짜 참관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학교에서 그거를 학생들이랑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돼. 선생님들도 그날 되게 이상해지지 않아? 어? 갑자기 막 선생님들이 막 하면 선생님, 막 평소에는 무슨 이상한 체육복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갑자기 정장을 쫙 빼입고, 어? 사투리도 잘 안 써요, 그런 날은. 어? 그것도 이상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봐봐. 우리 맨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독서대 쫙 펴놓고, 아이패드로 게임하고, 게임하고, 막, 이창규는 옆에서 막 방구 끼고, 어? 그 우리 일상이었잖아. 어? 맨날 수업 시간에 계란 까먹고, 어? 옆에서 막 이장현 자고, 코 골고 자고.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 근데 참관 수업 하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참여 관찰이야? 아니요. 완전 엉망이에요. 제대로 하려면은 학교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실에 CCTV를 몰래 달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송출해야 돼. 그게 정상 아니야? 그지? 응? 그래서 사전에 연구 목적이나 과정을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완전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응. 연구 결과가 달라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공지가 허용됩니다. 응. 요거는 예외적으로야. 항상 그러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 요렇게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이거 너희들의 학교 생활과 그다음에 교사들의 뭐 수업 준비도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요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찍혔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사후에라도 공지를 꼭 해야 돼요. 응? 그럼 지금 여기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데, 디귿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돼.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허락을 구했어야 돼요. 아, 근데 앞에서 구했구나. 동의한 노인들이니까. 그러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 연구 목적을 알려야 돼요. 어? 예외적으로 그래도 사후 공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응? 일단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자료 요청하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모든 연구자를 제공하였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 것이므로 연구를 위반하지 않고요. 기억은 맞아요. 니은은 연구 자료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없죠. 어, 그래서 연구를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1번이에요. 디귿.
디귿은 연구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연구 윤리에 위반됩니다. 그다음에 리을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긴 했죠. 개인정보를 삭제했으니까. 그래도 연구 이외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연구 윤리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랑 8강 우리 탐구태도와 연구 윤리는 끝냈고요. 이 단어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제대로 생각만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튼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랑은 9강, 이제 9강이 이제 9강부터 이제 또 어려운 게 시작돼요. 사회 집단, 그다음에 사회학 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한 15개 정도 나와. 외우셔야 될 게. 응? 근데 내가 전혀 어렵지 않게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믿고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 단어는 개념 설명을 살짝 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문제를 꼭 풀어보고 9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